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차별금지법의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은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오피니언 코리아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 1000명 정도를 했는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 차별금지법 찬반을 묻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묻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차별금지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70%가 반대합니다. 찬성은 24%밖에 안 돼요.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 하는 사람은 17%가 반대하고 27%가 찬성합니다. 또 차별금지법을 처음 들어온다는 사람은 16%가 반대하고 21%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알면은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몇 가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마지막에 다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고 한 사람이 처음에는 17%가 반대했는데 마지막에는 62%가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을 처음 들어왔다는 사람이 처음에는 16%만 반대했는데 71%만 반대합니다. 71%. 그러니까 그 몇 가지만 알아도 벌써 이건 안 된다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별금지법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법이다. 서구는 사기꾼법에 당했습니다. 우린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언급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를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10년 만에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33배, 스웨덴에서는 10년 만에 10대 여성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15배 이렇게 늘어났어요. 제가 이거를 말하니까 JTBC가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교육 때문에 넣은 게 아니라 숨어있던 트랜스젠더가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연령에서는 증가를 안 하는데 30세 이하 청소년들만 증가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2006년,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2010년에 만들어졌을 때 확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안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그 말이 뭐냐? 이거는 교육의 영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옹호교육을 시키고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 한번 자기 자녀에게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동성애 옹호교육 해가지고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안 되는지. 저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자녀를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동성애 옹호교육 강요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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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은 사기꾼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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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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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영 장로입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물리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으로 무장하는 시간 차바입니다. 지난 며칠 전 선거가 끝났죠. 선거 이전에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였던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공청회 때문이었죠. 반쪽짜리 공청회라고 언론에서 지적하긴 했지만 이 공청회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차별금지법 처리 강행을 가는 수순 아닌가 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고, 국회 앞 텐트 농성장에서는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도 이틀간 참여를 했었는데 국회 앞 텐트 농성장 금식하면서 피켓시 하러 오신 성도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참 감동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은혜로웠습니다. 멀지만은 맘 먹고 날 잡아서 이 국회까지 와서 때 앞에서 서너 시간 피켓시 하는 직장인도 있었고, 매일 출근하듯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리로 가는 권사님, 또 갓난아기와 함께 와서 유모차 끌고 오는 집사님, 몸이 불편하신 분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 다리에 철심을 받고도 매일 국회 피켓시를 이어가는 칠순 선교사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 친구들과 날 정해서 단골처럼 국회 앞으로 모이는 여집사님들도 있었습니다. 다 주님 주시는 마음에 이끌려온 것이고 거룩한 부담에 대한 순종인 거죠. 이 강한 볕에 장시간 서 있기 쉽지 않음에도 한결같이 이 기쁘게 감당하고는 금식에 비해서는 너무 작은 것이다, 이렇게 수줍어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마음들입니다. 이 차근법 막기 위해서 2년간 국회 앞에서 홀로 예배를 이어가는 은퇴 목사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문 광고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광고를 게재하는데 사비를 털기도 했습니다. 이 사연들마다 저의 금식 이틀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그 열심이 간절했습니다. 다들 약한 자 같지만 강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십자가의 전사들입니다. 그 마음들 다 주님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우연히 옛 직장 동료 여집사님 한 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집사님은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매주 빠지지 않고 차바 방송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 차바와 관심 없는 성도들도 있겠고 또 차바를 모르는 성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는 예배에 놓으셨고 그 차바를 통해서 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감동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힘내서 달려갑니다. 지난 1일 지방선거가 여당 압승으로 결과 나왔습니다. 이 선거 전 일부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들의 출입을 금한다, 이런 현수막이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선거 끝났고 야당은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서 차별금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그런 시도를 완전히 접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죠.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 보수표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후보가 분열이 되면서 결국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를 못했습니다. 참 앞으로 서울 학생교육헌장 많이 우려됩니다. 당장 교육 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학생인권 조례가 문제죠. 유치원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해서 우리 자녀를 동성애자로 만들 수 있는 이 조례 폐지가 시급합니다. 지금 현재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7월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 7월 중순까지 25,000명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서명이 잘못돼서 무효표나 무효 서명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5만 명 정도는 서명해야 되는 만큼 꼭 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차바 지난 시간에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의 세계를 가상해서 만든 유튜브 동영상 If 패밀리를 만든 윤학열 감독 모셨습니다. 영화 제작 배경 설명해 주셨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증인된 이들이 만들어낸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정말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감동에 반응해서 행함으로 증인되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이 전해져 오는 이 감동 강연 거듭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76회 순서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최전선 현장에서 항상 입은 모습 볼 수 있죠. 바로 기론평 교수님이십니다. 15년간 차금법 막아내는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분이죠. 오늘 그 역사를 하나하나 증언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믿음에 큰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론평 교수님 모십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차별금지법을 막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또 지난 역사를 또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역사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오늘은 그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문제에 뛰어들게 된 것은 2006년 7월 24일입니다. 그때 국민일보 일면 기사에 큰 대문짝막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 차별금지법이 아주 좋은 법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가지고 읽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이 법을 권고했다 그런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 읽으니까 그다음에 이면에 계속 이렇게 해서 이면으로 가니까 거기에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지향이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 국가인권위 홈페이지 가니까 이 성적지향 안에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주위 교수님들 한 250명 정도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와대도 보내고 법무부도 보내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서명을 받으면서 이 동성애가 들어있다고 하니까 뭐 모두 다 서명을 해주세요. 그분이 뭐 불교인이든지 무신론자든지 상관없이 정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사실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상식적인 논리로 이걸 왜 반대해야 되는지를 제가 적었습니다. 근데 주로 그때 적은 내용이 이게 통과되고 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그런 교육 문제를 부각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 동성애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받아서 보냈는데요. 사실은 그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을 때였습니다. 옛날 그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31살 되던 해 교수가 됐는데 32살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몸이 아팠기 때문에 2006년도 역시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전혀 텔레비나 신문을 보지 않던 때입니다. 근데 그런 내가 우연히 이렇게 이걸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일에 제가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서명해서 제출하고 나서 이제 그 문제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뭐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서 2007년도 10월 달에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거예요. 법무부에서. 근데 그 안에 여전히 성적지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제가 다시 교수님들한테 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것이 퍼져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 당시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하고 또 황우여 의원, 그러니까 여야 의원들이 다 이걸 반대하는 것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기도운동에 계신 이용희 교수님이 이거를 보고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래서 법무부 앞에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동성애를 안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무부 앞에서 막 우리가 집회를 함으로써 그냥 쉽게 법무부에서 성적장을 빼고 국회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날, 2007년 12월 4일 날 이제 국회에 넘기게 되는데, 이 성적장을 빼고 법안을 이제 넘기니까 이 동성애 단체에서도 이건 절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 1월 달에 노회찬 의원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2개가 올라갔죠. 그래서 막 양쪽에서 막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2개 다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게 다 폐기가 되면서 뭐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동성애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에스더 기도운동에서 계속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에스더에서 시민단체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른성문화련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발족을 합니다. 그게 2010년도 8월 달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우리가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야 되는데 아무도 회비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비를 안 내니까 결국 뭐 간사 월급도 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단체가 만들었지만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2년이 지나서 2012년도 3월 달에 다시 재발족을 합니다. 재발족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안영호 목사님을 대표로 하고 제가 이제 실행위원장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전적으로 사역에 뛰어들게 됐고요.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그러니까 그 일이 있던 2년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간하고 콩팥이 암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간에 있는 시술을, 조그마한 2개의 암에 대한 시술을 했고, 또 2013년도에 왼쪽 콩팥을 떼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는 바로 그 중간이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았던 시기에. 근데 제가 사실 그래도 이게 뛰어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제가 31살 되던 해 교수가 되었는데 32살부터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대, 40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누워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2010년도쯤 됐을 때는, 12년쯤 됐을 때 내가 좀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몸이 좀 약하지만 용감하게 이제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행위원장을 맡고, 또 제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아까 말했던 대로 몸이 안 좋고 또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는 실질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논리 개발이다.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 있는 자료를 많이 참조해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지식이라는 책을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거의 그 외국 자료를 참조했는데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쓴 공학 박사인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 동성애에 대한 관련 논문들을 계속 읽어가 집대성해 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발췌해 가지고 제가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밑바닥이 되는 자료 수집, 논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나서 2014년도에는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역시 이제 아까 그 책 중에서 이 선천성, 동성애가 타고나는 것이 되는 거냐? 그것만 딱 발췌해 가지고 또 책을 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민성일 교수님의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권의 책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이걸 하다 보니까 기자회견이랑 뭐 성명서 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일은 그 당시에 이제 김규호 목사님께서 많이 이제 앞장서서 해주시면 제가 그냥 뒤따라가면서 이제 배웠어요. 저도 이제 한 10년 이상 하니까 지금은 뭐 익숙해가지고 별로 겁이 안 났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좀 처음 하는 일이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 에스더 멤버들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물론 이제 바성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성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밑바닥의 멤버들은 다 에스더 멤버들이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성과학연구협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대표를 민성일 교수님, 또 총무는 이명진 원장님이 맡으셨는데, 이 민성일 교수님은 이 정신의학으로 오랫동안 연세대학교를 계셨어요. 그래서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님으로 그 당시에는 은퇴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찾아가서 부탁을 드리면서 이 일에 뛰어들게 됐고요. 또 이명진 원장님은 원래 그 윤리 쪽, 의료 윤리 쪽으로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2분이 이제 한국성과학연구협회를 이제 꾸려 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이 한국성과학연구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단체가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입니다. 줄여서 결가연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문을 우리가 이제 한동대 설립 총장이신 김영일 총장님, 또 예를 들어서 총무는 재한규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 일을 시작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가연의 정체성은 뭐냐? 이성간 일부 일처제만을 지지하고, 또 결혼 내의 성관계만 지지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그런 결가연을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법률, 신앙윤리, 심리상담, 미디어, 과학, 의학, 다양한 영역의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에 한 2번 정도 학술 발표회도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우리가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사역이 폭발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이제 성장한 계기가 뭐냐면은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이 헌법 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삽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반연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한 300개의 단체가 연합을 해서 만들어지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종교인들이 연합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 동반연의 대표는 김계춘 신부님이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때는 이제 헌법이 이제 잘못되려고 하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들이 국민대회를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도 하고, 또 서명지도 제출합니다. 한 70만 명 서명도 제출하고, 또 그 외에 다양한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규탄하고, 그 다음에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그것도 규탄하고, 그 다음에 자유와 진리 수호 기금을 만들. 요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변호사 비용들을 이제 대주는 지원하는 그런 기금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우리가 매월 한 번씩 국가인권회 앞에서 규탄 집회도 하고, 하여튼 이 동반년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기에 동반년이 만들어지는 같은 시기에 동반교연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전국 대학교수연합회, 그래서 대학 교수들의 단체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같은 시기에 동반년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는데 약 300여 개의 대학에 3,000여 명의 교수들이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헌을 반대하는 서명회 하신 분들이 결국 이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걸 발견했을 때가 그 국회 안에서 헌법 개정 특위 안에서 거의 그거를 이제 삽입을 하려고 하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안 된다. 성적 지향 차별 금지는 안 된다. 헌법안에 또 동성결혼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저희 동반교인이라는 단체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열심히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게 2020년입니다. 2020년도에 정의당에 있는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합니다. 2020년 6월 29일 날.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또 이거를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500개가 모이게 돼요. 아까 동반년은 한 300개였으면 이번에 한 500개가 모여서 진평년, 좀 이름이 긴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래서 진평년을 만들어서 또 더 열심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게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하는, 더 강해지는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진평년이 만들어진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대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인권헌장 안에 또 이제 그런 동성애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걸 반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했고요.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요건 이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전 단계인데 또 이것도 반대하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 시민공청회,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했고, 또 차별금지법 반대 걷기 캠페인, 한 번은 또 퍼레이드 걷기 캠페인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국회 안에 보면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4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반대하는 청원을 우리가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청원을 또 주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짧은 시간에 수많은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민단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한 개의 단체가 만들어졌는데 한 10년 만에 몇백 개의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그거를 반대하기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생김으로써 결과 더 많은 단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활동을 이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문화활동. 그러니까 이 동성애나 이런 걸 옹호하는 문화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김조광수가 친구 사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이 동성애 영화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15세 관람가라고 이제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에서 15세 관람가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 항의하는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SBS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내용이 동성애를 미화하는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김수연 작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이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 드라마를 반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신문 광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또 KBS에서 드라마를 했는데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막
신문 광고도 하고 강력히 대응하니까 이것이 방영이 중단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된 KBS 조이라는 에서 트랜스젠더 토크쇼를 만들어요. XY 그녀라는 또 이거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젠더들만 나와서 토크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막 우리가 항의해서 결국 방송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마 기억나는 분들 계시는데 EBS에서 까칠남녀라는 걸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안에 보면은 뭐 좀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보기에 어려운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까칠남녀를 막 이렇게 항의를 했고요. 그 당시에 신문 광고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학부모 단체가 매일 그냥 쉬지 않고 EBS 앞에서 이 집회를 함으로써 결국 여기에 조기 중단되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목소리만 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제가 경험했었는데요.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도 보면은 미국은 이제 포르노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앞에 보면은 이제 포르노 영화관이 있고 이러는데, 제가 있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 그러니까 대학 도시지요. 대학 도시 조그마한 도시에 이제 포르노 영화관이 들어왔어요. 그럼 미국은 합법적이니까 뭐 얼마나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포르노 영화관이 그 시골 동네에 들어오게 되니까, 대학 근처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이제 수많은 그 크리스찬 등이 한 40대, 50대 되는 여성들이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포르노 영화관이 쫓아내려고. 그래서 계속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이게 들어옴으로써 뭐 범죄가 증가했다, 뭐 여러 가지 그 데이터도 해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아예 그거를 통째로 사버렸어요. 그 건물 자체를 사가지고 쫓아내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은 이미 포르노가 합법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튼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30대, 40대, 50대 크리스찬 여성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형법입니다. 군형법. 군대 내 학문 선교를 처벌하는 법. 근데 요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저쪽 편에서 이제 자꾸 이제 이거는 위헌이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2번 판결했습니다. 2011년도하고 2016년도 2번 다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가 동성애자 양심 고백이라는 그 신문 광고를 내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보면서 결국 이걸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을 또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은 2012년도, 2013년도에 3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어요. 물론 지금은 4개니까 더 위기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3개가 이제 발의가 되었고요. 그때에 김한길 의원이 발의했는데 그때는 51명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원식 의원이 12명.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김재현 의원이 또 10명. 그런데 아무튼 이 3개가 발의되어 있었지만 결국 김한길 의원하고 최원식 의원 거는 철회가 됐습니다. 정말 이 50명 가까이가 공동 발의했는데 그게 처리가 됐다는 건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결과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뭐 수많은 악법들이 이제 우리가 막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교육지원법,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역시 동성애 옹호교육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다음에 군인권법, 하여튼 우리가 인권자가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 국가인권위가 우리나라의 인권을 이제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인권보호법도 막았고요. 그다음에 생활동반자법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요 생활동반자법이 뭐냐면은
동성끼리 동거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동성결혼 전 단계. 근데 요거는 이제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생활동반자법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다가 저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발의는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성매매를 비범죄하는 법. 그러니까 이제 성매매, 성을 파는 청소년들을 범죄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비범죄하게 되면 결국 그런 애들을 이제 처벌하지 않으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막게 되고요. 또 주민등록법 개정안, 혐오 표현 규제 법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악법들도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현재는 한 7군데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서울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 때 그때 아무튼 저희들이 열심히 했지만 막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라든지 경남, 부산, 대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이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것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 경남 학생인권 조례 2018년도에 보면 이 지금 경남 공원에 지금 한 3만 명이 모여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고요. 또 사실은 이제 그 상임 대표, 요거를 막는 그 대표를 원대현 목사님께서 만든데 이 부부가 다 삭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리더가 이렇게 앞장서서 하면 결국 막아진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든지 리더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경남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부산에서도 이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정말 이게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10명이 발의했는데 그 중에 대표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 교육위원장이에요. 교육위원장이고 왜냐하면 이 학생인권 조례를 심의하는 데가 어디냐? 교육위원회예요. 그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대표, 교육위원장이 이거를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걸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만나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아예 만나줘요. 그러니까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교육위원회는 총 7명인데 민주당 6명이고 국민의힘이 1명이에요. 그러니까 6대 1이죠. 그리고 이 교육위원회 안에 있는 3사람이 7명 중에 3사람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부산시 의원의 83%가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키겠다 하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강력하게 이건 정말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서 총 6명이 삭발했어요. 남자 3명, 여자 3명. 저도 그 당시에 삭발했는데 지금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 6명이 삭발함으로써 이걸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평등 조례. 우리가 이제 성평등이라는 것하고 양성평등이 다르거든요. 성평등은 이제 여러 가지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평등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라든지 그래서 이 성평등은 우리가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2015년도에 대전에서 성평등 조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행히 그 당시엔 여성가족부가 이제 양성평등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전시에다가 이거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났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대전시가 이제 양성평등 조례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성평등 조례를. 근데 또 그렇게 막 바꾸니까 또 이 성평등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요 사진에 있는 것이 그 기자회견인데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조례 계약저지 운동본부. 그러니까 성소수자를 배제한다. 그러니까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면 성소수자가 배제된다고 하면서 기자회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경기도가 이 성평등 조례를 아주 나쁜 성평등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2019년도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가 하면 경기도에 내에 있는 모든 사용자, 여기서 모든 사용자라는 것은 밑에 고용인을 두면 사용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 안에도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사용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용자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다가 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게 돼요. 성평등위원회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도 이제 채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요 옆에 사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경기도청 앞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쳐가지고 막 그때 겨울철인데 제가 이제 이걸 했고요.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게 이 텐트를 칠 때 겨울철인데 그 연말인데 제가 그 당시에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야 이거 감기 걸려서 겨울철에 텐트 쳐도 되겠나 하는데 타이밍상 그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겨울철에 감기 걸린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1월 1일 날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 기침하고 했는데 정말 제가 조금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한참 기도하니까 또 그때부터 괜찮아지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열심히 텐트를 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기도청 앞에, 경기도 의회 앞에서 한 3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함으로써 원래 2월 달에 다시 원상으로 복귀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했던 활동 중에 하나가 교과서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과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활과 윤리라는 굉장히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생활과 윤리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과 윤리가 조금 쉽기 때문에 수능에 요 과목을 많이 선택해요. 근데 이 생활과 윤리라는 교과서 안에 동성애 옹호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게 발견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면, 성정체성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자기 책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교과서에 적혀 있는데 교과서를 어떻게 안 믿겠어요? 당연히 교과서는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동성애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지는구나. 또 이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네. 그러면 동성애자는 정상이네. 그 다음에 성적 소수자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성적 소수자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그 성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뿐이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무 책임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황당한 내용이 생활과 윤리라는 책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한테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걸 발견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이 이 교과서 안에 들어왔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열심히 데모해가지고 사실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것이 퀴어 축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대회 형태로 그 옆에서 우리가 매년 이제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활동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서울 시민헌장 반대, 또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 처벌법을 합헌 판결한 거. 그 다음에 또 그 UN NGO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외국에서 하면 우리가 참여하기 어려운데 UN 컨퍼런스에 우리가 참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참여했었고요. 사실은 그 마지막에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그 안에 또 엉뚱한 내용이 들어가려고 하는 걸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그 일을 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놀란 게 뭔가 하면 이 UN 컨퍼런스를 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성애 옹호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유엔도 정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하고 또 인권 헌장도 반대하고 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의정 평가 발표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활동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성교육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표준안을 교육부에서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2015년도에 교육부에 만든 성교육 표준안이 너무 좋은데 이 표준안을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하느냐? 여성단체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여성 단체들이 이걸 반대하다니? 예를 들어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하고 한국 여성의 전화가 이걸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용이 뭐냐? 여성의 성을 임신 출산을 위한 것으로 서술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꼭 임신 출산을 위한 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뭐 10대 여성들이 임신 출산이 아니라 이 임신 출산이 아니라 그냥 성을 이제 약간의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성을 즐기라는 거냐? 애들한테? 제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노골적으로 뭐가 있느냐?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부일체제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일부일체제. 그래서 그걸 또 뭐라 그러냐? 이성 간의, 그러니까 남녀 간의 결혼을 당연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다. 야, 난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일부일처제가 지금 이게 잘못된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가족을 허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성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녀만 다루지 다른 성별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벌써 제3의 성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를 여성 단체들이 주장하면서 교육부 성교육 표준을 반대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금욕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욕을 강조하지 말고 피임을 가르쳐라. 피임을 가르치라는 건 뭐예요? 성관계를 이제 허용하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그때 하여튼 너무 놀랐는데 아무튼 그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우리가 성교육 표준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2017년도 이 헌법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삽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양성의 평등, 양성, 두 개의 성, 그렇죠? 근데 요걸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가 하면 2017년도 2월 달에 이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또 뭐 어떻게 했느냐? 혼인 및 가족 생활의 주체를 남녀에서 개인으로 전환하여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남자 여자가 결혼했는데 이제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결혼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6월 달에 발견, 6월 달에, 2월 달, 3월 달에 해가지고 거의 뭐 이제 다 결정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를 회의록을 본 거예요. 국회 회의록을 본 거예요. 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막 이제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11개 권역을 해서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어요. 그때 그 11개 지역에서 열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양성평등으로 해. 성평등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구호가 뭐냐면 양성평등 예스, 성평등 노 이래가지고 우리가 했고요. 광주에서는 한 2만 명이 모이고 대전에서 한 3만 명이 모여요. 결국 이 성평등 이 헌법 개정안은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70만 명 이렇게 했고요. 이 교수들도 한 3천 명. 그리고 교수들이 동반 교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2017년도 말에 이게 무산이 됐어요. 개헌특위가 이 개헌특위 안에 있는 자문위원회가 이제 계속 그런 걸 하려 했는데 무산이 되고 났는데 2018년도 1월 달에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동안에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냈는데 62페이지가 뭐라 되어 있느냐. 양성평등은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 이건 선천적인 거고 성평등, 젠더는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된 차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자문위원회 이분들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확실히 다른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알면서 동성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된 거예요. 같은 해입니다. 2017년도 막 헌법을 지금 막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중에 2017년 11월 달도 무슨 일이 터졌느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본계획안에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래요. 이 타이틀은 양성평등 기본계획입니다. 그 안에 성평등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막 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눈이 많이 내던 때 11월 달, 12월 달 그때 엄청나게 눈이 내릴 때 그 여성가족부 앞에 막 전국에서 버스들이 와가지고 막 데모를 했는데 아마 여성가족부 앞에서 데모를 하는 것은
별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여성가족부가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한 거예요. 당황을 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바꿉니다. 근데 성평등에서 양평등을 딱 바꾸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한국여성단체연합, 이 진보여성단체인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12월 20일 그 바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딱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성소수자들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그러니까 이미 이분들은 양성평등, 성평등이 뭔지 알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니까 성소수자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걸 반대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018년이 되면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우리가 이제 반대하게 되는데 역시 이 안에 성평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동성애 문제는 옛날부터 알았는데 이 성평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2017년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2017년도에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 성평등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노력해요. 그 당시에 과천에 이제 정부 청사가 있는데 그 앞에 또 텐트를 치고 우리가 이제 제가 텐트 농성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 청사 앞에 텐트도 치고 또 삭발도 하고 혈서도 쓰고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수많은 여성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삭발도 하고 혈서도 쓰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됐습니다. NAP가 그대로 통과돼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20년도에는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간소화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남자 여자가 바뀌게 되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이 바뀌게 되는 게 원래 그 판례입니다. 판례.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이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뀌게 되는. 근데 이걸 간소화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과정을 약간 뛰어넘어도 되는 것처럼 약간 이걸 안에 지침을 바꾸는 거예요. 지침을 약간 간소화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게 약간 이런 식으로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놀래가지고 이 지침 바꾸는 걸 반대하는 그런 것을 대법원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총신대 이상훈 교수님이 징계받는 걸 또 반대하는 것을 한 2년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상훈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 학문 성교라든지 이런 거 이제 생물학적인 문제점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학생이 한 명이 뭐 성희롱이다 이래가지고 결국 징계를 받는, 그것도 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막 그 한 2년간 열심히 이제 반대했고, 다행히 이상훈 교수님 뭐 징계권은 다 원래 징계가 잘못됐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수많은 사역, 제가 이거 언급한 거는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했는데 뭐 물론 그것이 모두 다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이렇게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초보 시민단체들이 막 만들어져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 감사한 일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활동을 제가 좀 마무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4개의 차별금지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하나가 냈고요. 작년에 민주당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3개를 냈어요.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똑같은 겁니다. 차별금지하고 평등은 똑같은 단어예요.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래서 총 4개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고요. 거기에는 전부 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고 성별의 정의 안에는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성, 여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 이래가지고 제3의 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게 심각한가 하면은 올해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지도부에서 자꾸 이거를 만들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뭐 정책위 의장, 특별히 민주당의 박주민
법사위 간사가 이걸 계속 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긴장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4월 11일부터 두 사람이 단식하기 시작했어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그래서 텐트를 쳤고요. 사실은 저 텐트를 친 장소는 도로가 아닙니다. 국회 땅이에요. 국회 땅인데 이 국회 땅에 이 텐트가 허용된 것이 뭐냐 하면은 이걸 의정활동이다. 그래서 뭐 박주민 의원하고 이런 분들이 의정활동이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두 사람이 이제 단식하면서 텐트 농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검수완박법 통과될 때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원하는 차별금지법도 함께 통과시키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안 하기로 그래서 해서 다행인데요. 아무튼 이 박지원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특별히 이제 평등법을 당론으로 정해달라 이렇게 했고, 단식 중인 활동가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긴장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26일 날 이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차별금지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하고 나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그 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 그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나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 전부 다 민주당이 다수예요. 무소속을 포함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 마음만 먹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이제 원하는 것은 첫 단계 이 공청회를 안 하기를 바랬는데, 아무튼 4월 26일 날 하겠다고 이제 계획서를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계속 공청회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단시간 39일째 이제 한 분이 이제 병원에 실려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하자.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이거를 긴급 안건을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월 25일 날 결국에는 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리게 됩니다. 원래는 이 공청회라는 것은 법사위 전체에서 그러니까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에서 통과가 안 되니까 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개최했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은 참여 안 하고 찬성 측만 참여해서 이제 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6일 날은 나머지 한 사람이 단식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죠. 왜냐하면은 그 두 사람이 단식함으로써 이 민주당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달래기 위한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두 분이 이제 단식을 종료함으로써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긴장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민주당 안에 일부 의원들하고 이 동성애 단체들은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 언제까지 통과지? 2024년. 왜냐하면 2024년까지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2년간은 정말 긴장을 하고 계속 이거를 반대 목소리를 내어서 민주당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방안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게 전화라든지 면담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지역구 민주당 의원을 만나서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회 앞에서 1인시 보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참여합니다. 보면은 뭐 저기에 있는 피켓들이 전부 다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는데 아침 8시부터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앞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텐트를 치고 또 릴레이 금식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 행사. 그래서 5월 15일 날은 서울에 있는 국회 앞에서 했고요. 5월 22일 날은 경남에서, 5월 29일 날은 전라북도, 그 다음에 6월 5일 날은 오후 3시 반에 금남로, 광주 금남로에서 광주 전남 합해서 그래서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압박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몇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절대로 쉽게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강력하게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걸 막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별금지법은 사기꾼법이다. 왜 사기꾼이냐면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면은 차별금지법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는 거 물어보니까 차별금지법을 잘 안다는 사람은 70%가 반대예요. 반면에 차별금지법을 잘 모른다든지 처음 들어봤다 그런 사람들은 찬성이 반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남자가 뭐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한참 몇 가지 묻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질문하는 사이에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 이건 아니지, 남자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차별금지법의 실태를 딱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른다는 사람이나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들도 다 60% 70%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차별금지법을 알기만 하면 반대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국민의 4분의 1만 알고 있어요. 국민의 25%만 차별금지법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또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막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면 배부하면서 우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단지를 거리에서 배부할 때는 우리가 무료로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전단지를 좀 무료로 받아가지고 번화가에서 출퇴근 시간에 하여튼 뭐 역이나 이런 데서 막 알려가지고 일반인들 절반 이상만 알면 이건 틀림없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알기만 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열심히 면담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전국이 하나가 되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적어도 저는 동성애자들보다는 더 헌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동성애자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보다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사실은 서구에서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너진 이유는 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보다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헌신의 싸움, 어느 쪽이 더 헌신하느냐,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강령령해서 그 사람이 뭐 교육자면 교육자, 또 뭐 언론이면 언론인, 또 예술이면 예술인, 하여튼 각자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정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지, 정말 이거는 헌신하지 않으면 정말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자들 보면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이거는 이제 차별금지법인데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보면은 이 안에 이미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들어있고요,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성소수자 학생 권리를 보장하고, 또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라도 종교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혐오 표현 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울 학생인권조례 안에. 이게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아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8세 이상 유권자 중에서 2만 5천 명만 서명을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핸드폰을 이용해서 온라인 서명. 그래서 이제 지금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를 이렇게 카메라를 탁 찍으면 핸드폰에 사이트가 링크가 됩니다. 거기 가면 이제 핸드폰을 어떻게 서명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쉽게 이렇게 카카오톡 인증서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종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종이 서명인데,
이 종이 서명도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두 단계인데요. 하나는 수임자 신청을 해서 수임자 권한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명을 해야 됩니다. 이 수임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명을 받으러 다닐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원래는 대표가 한 명이거든요. 근데 대표 한 명이 몇십만 명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뭐 위임받은 사람들은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임자 신청서를 해서 수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서명도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틀리면 결과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요거 방식대로 보면은 요 옆에 보면 이제 서명지가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주의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름은 한글로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박또박하게 적어야 돼요. 이거를 흘려 적어가지고 이름이 뭔지 모르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도 주민등록상의 생일을 적어야 되고요. 주소는 또 뭘 적어야? 도로명 주소를 적어야 됩니다. 옛날 주소 적으면 안 됩니다. 도로명 주소를 끝까지 적어야 돼요. 이건 뭐 중간에 가다가, 왜냐하면 이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끝까지 몇 동 몇 호까지 다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또 괄로 치고 옛날 동을 적어야 돼요. 웃기죠? 도로명 주소를 적고 마지막에 또 괄로 치고는 옛날 동을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서류가 전부 다 동으로 가기 때문에, 동별로 가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괄로 치고 동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하고 날이 난 다음에 날짜를 적고요. 그 다음에 번호하고 비번은 적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서명용지 한 장에 한 명만 서명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종이를 보면 한 10명이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10명 적으면 안 됩니다. 딱 한 장에 한 명씩. 왜냐하면은 이거를 동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 적은 사람 두 사람이 다른 동에 있다. 그러면 이건 안 돼요. 복사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한 장에 한 명씩만 적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같은 동에 살고 있다, 같은 가족이다,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장에 한 명씩만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까다롭지요. 잠깐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그래서 혹시 이 방법이 너무 어려우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책임자를 한 명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번호에다가 알려주기만 하면 저희들이 실제적인 그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를 도와드리고요. 또 요거를 우리가 7월 중순에 마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헌신의 싸움입니다. 그냥 마음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각자 최선을 다하고, 또 이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10년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미 적용이 돼가지고 10년 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인권조례를 이번에 좀 강력하게 막아야 되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걸 제출하게 되면 우리가 좀 많은 숫자를 해서 하면은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사실은 이쪽에 전혀 문외한이었어요.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전혀 모르던 저를 그냥 2006년도에 우연히 신문을 보면서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약한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또 이 일에 전념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몸이 안 좋았을 때 2012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이 일에 제가 뛰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몸이 좋아지는 그 참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오히려 30대 40대 훨씬 건강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조금만 움직이면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몸이 가뿐해요. 왜냐하면 한 6, 7년 전부터 바이러스가 없어요. 원래 제가 그 몸이 이제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간경화, 간암 이렇게 발달했는데, 하여튼 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제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아무리 활동해도 그 다음 날 되면 또 가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참 때가 되면 저를 또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거다 생각하고, 사실은 2006년도에 제가 그거를 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그때 통과될 뻔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무부에서 이 국가인권에서 3년을 준비했어요. 3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노무현 말기 때 이렇게 딱 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그냥 제가 그걸 보게 하심으로써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5년을 막은 거예요. 만약에 그때 통과됐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서구하고 똑같은 나라가 됐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서구와 똑같은 나라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이제 이 한국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이거를 막아가면서 정말 오히려 전 세계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2016년도, 2017년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야 될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15년을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구를 삼아 주시고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붙드셔서 전 세계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국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헌신하게 해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한 분 한 분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거룩한 삶을 살며 또 말씀대로 실천하며 또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헌신하는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연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느껴지셨겠죠. 교수님이 지금은 30, 40대가 아니죠. 지금 70대신가요? 60대 후반이신데 젊을 때 비해서 2배의 나이신데 건강은 뭐 2배 이상으로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죠. 참 놀라운 거는 그 30, 40대의 그 약할 때 간, 콩팥 수술을 시술받고 또 콩팥 하나 제거하고 건강이 굉장히 연약할 때 그 결단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쉽지 않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하셔서 또 그 신문에 보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인식한 것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결단하고, 이게 다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한 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깨어나게 하시니까 결단해서 움직여 나갈 때 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솜씨죠, 결국은. 그래서 그 단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상대는 거의 이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 특히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각종 법률이 입법되도록 그 배후에서 또 때로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최대한도로 쓰는데, 그걸 민간인들이 막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나니까 그 중심을 받아 주셔서 수많은 싸움에서 다 이기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막아낸 거는 그야말로 세계사의 큰 기록이죠. 유례 없는 일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 없이 살면 세속적인 성취만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지만,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무슨 세계 경제대국 10대 대국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놀라운 기적이다. 더군다나 이번에도 막바지 지방선거에 굉장한 그 차별금지법 통과 위기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일단 한 곱이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 하지만 긴장을 아직까지는 풀 수는 없겠죠. 2024년까지 앞으로도 많은 헌신이 요구됩니다. 오늘 길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마음에 결단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행함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을 이겨 나갈 것을 믿습니다. 참 이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앞장선 리더의 결단과 헌신, 솔선수범, 이런 게 참 중요하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삭발도 수없이 많이 했죠. 단식 금식도 뭐 수없이 많이 했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게 부부가 삭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삭발이 큰 부담이 될 텐데는 삭발을 하시고, 그런 리더들이 앞장서면 또 이렇게 주변에서 더 모아지고 행하게 되고, 참 감동의 연속입니다. 이게 또 한편으로는 이 차별금지법은 당장 이렇게 아직 통과가 안 됐지만,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이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 또 뭐 사방을 둘러봐도 영적 환경이 너무나 거칠고 험합니다. 이 미디어, 교육, 언론에서 역할을 잘했으면 상황이 여기까지 안 왔겠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너무나 힘이 세고 조직화돼 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준비해 왔고, 그래서 막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거룩한 백성들을 또 일으켜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론은 최후의 승리는 항상 십자가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저희들은 신앙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오늘 강연 참으로 감동스러웠습니다. 이 감동이 계속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고 전하고 가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언론의 불공정성 세미나, 최근에 언론의 이 불공정함이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아까 길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알면 반대, 모르면 찬성, 이게 차별금지법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차별금지법을 보도하는 일반 언론은 이게 교계의 문제다 그래서 보도를 안 하죠. 그래서 여론조사도 보도하는 걸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권위를 더해주는 거고 신뢰를 더해주는 거고 그래서 한쪽 보도만 합니다. 다만 그 교계에서 또 이런 여론조사를 또 하는데 보면은 국가인권위 조사는 뭐 70%, 80% 이렇게 막 찬성한다고 그러고 또 교계 조사를 보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만 보도하면은 일반 언론은 그렇게 보도를 하면은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이미지가 각인이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려면 그 양쪽을 다 보도해야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왜 이렇게 그 보도 결과가 다른가? 한쪽은 똑같은 여론조사인데 한쪽은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쪽은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이걸 또 분석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공정한 언론의 사명인데 그렇지 못한 거죠. 뭐 이거는 교계의 문제니까 제껴두고 국가인권위에서만 보도한 거. 설문이 다르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차별금지법이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아까 길 교수님이 예시를 들어주셨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반대하게 돼 있는데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라면 반대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차별금지법, 인권 뭐 이렇게만 질문하면은 인권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그리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먼저 깨어나고 또 이런 우리가 지식으로 무장된 거를 또 주변에 나누고 이런 노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론이 얼마나 불공정했는지 이런 갖가지 사례를 분석해서 세미나 하는 시간이 6월 9일 날 목요일 날 2시 반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있으니 많은 분들 와서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언론인들 많이 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광주 전남 국민대회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하는 오는 주일날이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무슬림 지구촌에 전체적으로 무슬림들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인구를 늘리는 게 무슬림의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이 좋은 이웃으로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가 이슬람을 정확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선교 훈련은 인터넷 스쿨입니다. 인터넷 스쿨 3기 모집 안내 꼭 참여하시면 많은 지식을 또 무슬림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7주간 진행이 됩니다. 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연합 기자회견 지금 계속되고 거의 끝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1시 반부터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신학대학원, 신학대학교들이 모처럼 이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11개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16개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연합해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이렇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다음이요. 근데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지난번에 있었던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 악법 대응 포럼 및 조찬 기도회의 소식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전북교회가 연합 집회를 열었죠.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지난 주일날 열린 그런 행사입니다. 예. 네, 광고 말씀 다 드렸고 다음 주 한 번 더 이 15년 동안 막아낸 우리 길원평 교수님 그 경험담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얘기 다음번에도 우리 길원평 교수님 또 한 번 오셔서 정말 감동의 스토리를 전해 주실 걸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런병 교수님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15년의 그 역사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렇게 감동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워주시고 그 깨우심을 통해서 또 행하시게 하시고 그 행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연대하게 하시고 해서 여기까지 차별금지법 막아낸 것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오매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감동의 사연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뭉쳐서 정말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차발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지식이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들과 싸워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기도가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열심이 부족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최후 승리를 거두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15년간 차별금지법 막아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되어서 복음의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 이 거룩한 나라의 군사들로 세계 만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대한민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 차바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차바의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수가 6만여 개 되고 유튜브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례를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